여러분들의 주식 해결사,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혜입니다. 오싹했던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국내 증시 지수의 낙폭을 거의 만회하면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미국에서 불어온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훈풍이 우리 증시에 낀 먹구름 밀어낸 걸까요? 이 기대감 우려반 속에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장마감 30분 만에 찾아왔으니까요. 투자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 저희에게 모두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1668-4917번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잠시 후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고민들 저희가 모두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식 해결사 출발할게요. (7월 12일) 금요일 마감 시황 시작합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3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다만 일본의 경제 보복과 미중 무역 협상 추이 등 불안정함이 남아 있어서 강한 상승은 제한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29% 상승하면서 2086.6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6% 상승하면서 마쳤습니다. 681.1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장중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이 출발됐지만 약간의 등락이 있었죠. 하지만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전반적인 종목에서 강하게 들어오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주춤했고요. 전반적으로 관망 흐름이 포착이 되면서 큰 상승폭은 제한이 됐습니다. 코스피 장중 상황 보시면요. 오늘 약간의 코스닥 장중 상황 보시겠습니다. 오늘 등락이 있었지만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오늘 5G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면서 지수의 상승 탄력 주었습니다. 다음 코스피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동반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기관은 134억 원 팔았고요. 외국인은 49억 원 팔았는데요. 오늘 기관에서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에서 물량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시면 오늘 기관에서는 팔았고 외국인은 샀습니다. 기관은 267억 원 팔았고요. 외국인은 310억 원 매수를 했는데요. 어제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외국인은 IT 매수 우위 그리고 기관은 IT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음 특징주 보겠습니다. 폴더블 폰 수혜주 SKC 코오롱 PI입니다. SKC 코오롱 PI는 SKC와 코오롱 그룹이 공동 보유한 폴라이미드 필름 제조사인데요. SKC와 코오롱 인더는 오늘 SKC 코오롱 PI 지분 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고 또 재공시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장중 내내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오늘 10%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2,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아바텍입니다. 이 아바텍은 디스플레이 전문 업체인데요. 아바텍이 주식 가치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80만 주를 공개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상승세 있었습니다. 3.33% 상승하면서 8,3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5G 관련주입니다. 바로 오이솔루션인데요. 이 오이솔루션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한 551억 원, 영업이익은 136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8.68% 상승하면서 68,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연 40조 원 시장 규모인 천식 치료제를 자체 개발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를 띄었습니다. 2.4% 상승하면서 23,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식 해결사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올스타 이재모 전문가 그리고 김민재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의 마감 기분 좋게 마감을 합니다.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는데요. 먼저 이재모 전문가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 그다음에 이번 주 시장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번 주 시장은 뭐 주 초반에 상당히 이제 불안을 했었고요. 그나마 어제죠, 이제 옵션 만기일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가가 좀 반응을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반등이 확실하게 좀 나와준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아마 지수로 볼 때는 한 2050선 정도, 그 부분이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는 반등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당분간 일단 국내 증시, 코스피 시장만 놓고 볼 때는 2050선과 2150선 좁은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 더 향후 시장을 바라볼 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많이 올랐었죠. 근데 오늘은 약간의 상승세는 주춤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 아래에 있는 시가총액 아래에 있는 종목군들로 수급이 조금씩 들어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순환매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었는데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제 많이 올랐던 어떤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함에 있어서는 약간의 부담감이 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것들을 좀 따지기보다는 일정 정도 어제 오른 이후에 하루 그냥 오늘은 쉬어가는 마무리하는 그냥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은 약간의 이벤트가 좀 더 있는데 다음 주에 힘을 다시 지수가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워낙에 사실은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특히나 월요일, 화요일 날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그 이후에 반등이 나왔고 오늘도 역시나 지수는 반등이 코스피보다는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0.6% 이상 반등 흐름은 좀 나와 주었는데요. 계속 이 분위기가 갈 수 있을지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약간의 의심이 계속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바이오 쪽 종목군으로 계속 불안감이 있고요. 반대로 앞서 캐스터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5G 이동통신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KMW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 아마 8위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리고 2019년 상반기 계속적으로 시장 반등 나올 때는 역시나 5G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장주로서 이 KMW가 지금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돌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5G 이동통신 관련된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 사이 저희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에 대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이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들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주에 주요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재모 전문가께서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는 사실은 큰 제가 볼 때는 이벤트는 없었는데요. 다음 주는 그래도 이벤트가 좀 몇 가지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과 이스라엘의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요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5G 이동통신, 그다음에 정보통신 기술 등 거의 대부분이 미래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논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에서 나왔던 또는 각 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결국 각 섹터별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같이 섹터별 종목별 정세가 뚜렷한 이런 시장에서는 다음 주에 나오는 이슈들이 각 섹터에 더 강하게 임팩트를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으로 볼 때는 다음 주 역시나 월요일인데요. 중국의 2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볼 때는 15일 오전 11시쯤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예상되는 부분은 약 6.1에서 6.4 정도. 그러니까 지난 분기, 1, 4분기보다는 좀 더 역시나 떨어진 수치가 발표될 것으로 이미 예상은 시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특히나 중국과의 어떤 관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의 GDP 발표 이후에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 체크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7월 18일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뭐 금리를 뭐 인하하느냐,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금리 인하 여부는 그렇게까지 제가 볼 때 중요하지는 않고요. 역시나 최근에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까지 볼 때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특히 한국은행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 것이냐, 어떤 논조들이 나올 것이냐 이런 것을 한 번씩 더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내 종목은 어떨까 궁금하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오늘장의 특징 섹터와 종목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전문가께서 도와주십니다. 네, 오늘 7월 10일자 특징 섹터와 특징 종목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일 강세의 모습을 보였던 섹터로는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그리고 MLCC,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섹터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약세의 모습을 보였던 섹터 같은 경우는 남북경협, 비료, 철강, 건설업종 같은 경우 비교적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금일 이슈가 있었던 특징 섹터를 한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2차 전지 및 전기차 섹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관련 종목으로는 명성 TNS, LNF, 코스모스 신소재, 사막 콘덴서 등이 있었고요. 일단 간단한 이슈 설명을 드리면 지금 LG화학이 미국의 두 번째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을 고려 중인 것으로 지금 전일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2022년을 목표로 약 2조 원 규모의 제2 공장을 건설을 투자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삼성증권 쪽에서 제시했던 보고서에 보면 지금 현재 일본 쪽에서 2차 전지 재료 공급 우려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명성 TNS 그리고 LNF, 코스모 신소재, 사막 콘덴서 등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종목은 오늘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검색어에 꾸준히 좀 상단에 위치했었는데 관련 종목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물류 관련 섹터였었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CJ 대한통운, 한진 정도를 예를 들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도 최저임금 같은 경우 올해 대비 약 240원 상승한 8,590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이 수치는 역대 세 번째로 좀 낮은 수준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이런 낮은 인상률 덕분에 관련 수혜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CJ 대한통운, 한진 같은 종목들이 오늘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약했던 섹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남북 경협주입니다. 일부 남북 경협주들이 좀 약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종목군으로는 좋은 사람들, 인디에프, 대오AL, 그리고 신원 등의 종목들이 좀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 관련 내용 이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북한이 이제 핵시설 폐기나 동결을 했을 때 일부 제재를 좀 완화해 줄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과거에 나왔었는데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발표가 금일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 종목들, 좋은 사람들, 인디에프, 대오AL, 신원 같은 종목들이 좀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번 주 월화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낙폭을 키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성공해준 모습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월 말부터 지금 굉장히 좀 큰 하락을 보이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소폭 반등의 수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전 저점 부근에서 기술적으로 좀 멈춰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전략. 지금 시장이 수목금 정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투자에 좀 적극적으로 가담하시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좀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전략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의 특징 종목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특징적인 섹터로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 하더라도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도 많았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종목들은 어떠셨나요? 지금 궁금하신 종목들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이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 해결사로 이어갈게요.